제가 예상하는 동결 시기는 과감 없이 솔직히 얘기해 드릴까요? 내년 말 금리 동결은. 근데 내년 말에 매매가 시작되면 안 되고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죠.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이제 낮춰갈 겁니다. 올렸었던 금리가 보면 0.25, 0.5, 0.75 지금 1%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FOMC 미국발 기준이죠. 차트에 모든 내용이 녹아져 들어갈 거예요. 지수가 제로 포지션에서 이제 빠졌단 말이죠. 0.25, 0.5, 0.75 지금은 이제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에서 1%. 그러면 이게 긴축 정책의 금리 인상 정책이에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가가 빠졌죠. 금리가 인상됐죠. 이렇게. 금리 빠졌었던 금리가 다시 낙차를 높였던 거 다시 금리를 좁혀갈 거예요. 금리를 제로 포지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오른단 말이지. 1%가 끝은 아닙니다. 1.25하고 1.5%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가 0.75 그리고 0.5씩 올리고 0.25 올리게 될 겁니다. 항상 제일 고가 제일 저가 피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올라온다의 방향성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제로 포지션에서 보고 들어가게 되면 늦어요. 그럼 그 다음 금리 동결 소식에서 금리 줄였었던 걸 지난달에는 1%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0.75로 기준금리 인상을 줄였다. 인상을 좀 줄인다.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페이크가 한번 있었냐면 개월수로 5월달쯤에 0.5에서 0.7을 찍고 6월달 지로서 8월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0.75의 바닥을 찍고 0.5까지 갔을 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꺾었죠. 꺾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다시 꺾일 수 있다. 0.75에서 1%까지 꺾일 수 있다. 요번 기준금리 인상한 발표가 0.75만 나와도 고작 기준에서 712라인의 터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대가 나오면 금리 인상 1%대가 나오면 최근에 있었던 지수 712라인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공략해야 될 부분은 어디로 보고 있다? 어디선가는 이런 식의 흐름 나올 겁니다. 이 흐름 다음에 지수가 버텨내고 나서 다시 빠지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5월달 기점 바닥 찍고 8월달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나온 게 0.75 발표 이후 0.5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지수 회복세 나오고 다시 빠진다. 저점 부위 받아봤을 때 0.75에서 1%대 이야기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흐름을 읽어보자면 지수의 영향을 받고 그 흐름상 어디선가는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가 나오는 전조 증상이 나오는 부위에서부터 공략을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더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상방을 예상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수의 최저점의 바닥을 맞춰서 정상적인 매매 방법을 공부하신 대로 적용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매를 하는 것보다. 빠지는 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구태여 뭐 신규 종목 담아가지고 갈 필요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큰 그림의 추세 하방세 속에서 반등의 여지가 나온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지 승률이 좋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예를 들어서 712라인에서 바닥세를 보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5월 6월 달에 공략해서 8월 달에 수익을 봤다. 근데 중장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 팔았고 지금 아직 들고 있어. 712까지 오지 않고 지금 여기쯤에서 오늘 765에 지금 한 760에서 50쯤이지 예상되는데 이 정도에서 빠졌지만 괜찮아. 수익 구간이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수익 구간이고 좀 길게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 하시는 분이더라고 하더라도 어디선 잘라야 되냐면 712라인에서는 잘라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저점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장기 플랜의 긴축 정책을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매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장기 침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4주 연속 컨테이너 가격이 다운되고 있대요. 한마디로 수출입할 수 있는 유동 물량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적어집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세가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다운되고 있다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근데 이게 컨테이너선이 적게 되면 뭐가 힘들어집니까? 경상 수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수출입이 안 나오니까. 전조 증상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복합적으로 읽고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기는 쉬워요. 조금씩 좋아지기는 쉬워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바닥을 읽으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등한다를 읽어내면 돼요. 예로 봤을 때 이번 5월 바닥에서 6월, 7월, 8월 상승장 그리고 9월달 이후 극명하게 빠지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앞으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이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눌림목 자리에서 또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매매해서 공략할 것들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그때 보면 주가들이 튀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종목들이 생겨요. 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힘든 장이고 추세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춰서 상승장처럼 많이 공략은 못하겠지만 바닥권에서 또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생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또 챙겨보고 찾아보시면 돼요. 어디가 되더라도 중요 포인트 내용은 여기서 반등하는 자리,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서 가더라도 여기서 큰 그림의 쌍바닥이 나오더라도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 또는 횡보 추세가 나왔다고 보여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된다. 최저점의 끝이 어디냐? 저는 크게 봤을 때 금리 인상했었던 거에 대한 제로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 연말 전에 바닥이 어디냐? 맨 밑바닥 을 체크하는 건 저는 터치 가능성으로 봤을 때 1.75%까지도 봅니다. 현재가 0.75거든요. 1%대 하락이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한 번씩 FOMC 결과 발표가 나와서 0.25씩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가량이 걸리게 될 것이고 현재 시점 대비 내년 중순세쯤이 됐을 때 내년 2,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최고 정점의 바닥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꼭 제가 뭐 100% 맞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큰 그림이 바닥이 바바가 얘기하듯이 1.75까지 빠져가지고 금리 인상이 1.75까지 오른 거죠. 그러면 지수들이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0.75 이제 빠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요만하게 나올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면서 대응하면서 그 공략 자리들을 체크하고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지수도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최근에 스윙장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3, 4분기 시작 라인이었어요. 6월달이었고 이거 먹고 고점 나왔을 때도 공략점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의 하방세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지금은 그룹 데이터를 하면서